스티븐을 포로로 잡는다. 입에 걸레를 물은 듯 프로피디아는 쌍욕을 뱉어내며 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데 We're here to right your wrongs, mother. 스티븐은 이상하게 이것에 성적으로 흥분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I'll be seeing you very soon. 그 뒤로 프로피디아의 일거수일투족을 뒤쫓던 스티븐은 One battle after another. 팩과 프로피디아는 급진단체 프렌치 75의 단원이다. 프렌치 75의 주요 활동은 이민관리국, 정치인 사무실, 은행 및 주요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펫은 폭발물 제조 담당으로 비교적 온건한 성향이고 펫의 여자친구로 발전하는 프로피디아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웬만한 남자는 씹어먹을 수 있을 만큼 센 데다가 조직 활동에도 훨씬 적극적이다. 어느 날 프로피디아는 한 이민관리국의 구금시설에 침입하는데 그때 부대 지휘관 스티븐을 포로로 잡게 된다. 그의 얼굴을 보자 역겨운 마음에 프로피디아는 인격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그를 모욕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스티븐의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고 그는 그녀에게 매료된다. I'll be seeing you very soon. 그 뒤로 스토커처럼 프로피디아의 일거수일투족을 뒤쫓던 스티븐은 어느 정보기관에서 테러 행위를 준비하던 그녀를 현장에서 붙잡게 되는데 그녀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놓아주는 대가로 그날 밤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다. 얄궂게도 프로피디아는 이 사건을 통해 스티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뒤이어 딸, 즉 샬린을 낳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팻은 아이를 정성껏 보살피는데 프로피디아는 애초에 타고난 성향이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엄마와는 거리가 먼 데다 거기에 더해 찾아온 산후 우울증으로 가족 곁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놔둔다. What are you gonna do about this baby? 다시 조직 활동으로 돌아온 프로피디아. 그녀는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털던 중 경비를 죽이게 되고 돈을 가지고 탈출을 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다. 각종 불법 활동에 더해 살인의 중범죄까지 저지른 그녀는 수십 년 혹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을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스티븐이 그녀에게 솔깃한 제안을 한다. 그것은 바로 동료들에 대해 밀고를 하면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를 빼줄 수 있다는 것. 프로피디아는 갈등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 결과 많은 조직원들은 발각되어 사살당하고 나머지는 잡혀가거나 도망친다. Tells you. 팩과 딸 샬린 또한 밥과 윌라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잠적한다.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남은 삶 동안 감시를 당하며 살아야 하는 동시에 조직에게 밀고자로 찍힌 프로피디아는 주거지를 탈출하여 멕시코로 도망간다. 16년 후 밥과 윌라는 정부와 공권력으로부터 철저히 정체를 숨기며 멕시코 인접지역의 한 외진 곳에 살고 있다. 밥은 술 중독에 편집증적인 아빠가 되어 있고 Oh, they're just my friends. 윌라는 독립적인 16살 청소년으로 성장해 있다. 한편 스티븐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추진력으로 대령까지 진급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븐은 사회 각층의 권력자들로 이루어진 한 백인 우월주의 이너서클인 크리스마스 어드벤처로부터 입단 제의를 받고 흥분한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에 걸리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입단 조건 중에 다른 인종과는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스티븐은 프로피디아와의 관계를 가진 후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신분 상승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기에 밥과 윌라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정보력과 군대를 이용해 찾아 나선다. 스티븐의 군대가 이민과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마을에 도착할 무렵 학교 댄스 파티에 있던 윌라는 프렌치 75의 잔당이자 프로피디아의 옛 동료인 디안드라의 도움으로 극적인 탈출에 성공하고 밥 또한 윌라의 가라데 사범이자 비밀리에 이민자들을 도와주고 있던 서지오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탈출한다. 한편 크리스마스 어드벤처가 스티븐의 과거와 윌라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면서 상황은 소용돌이 치게 된다. 크리스마스 어드벤처는 자신들의 인종적 순수함에 흠결이 된 스티븐과 윌라를 제거하기 위해 조직원에게 인간 사냥을 청부하고 필사적인 스티븐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 밥과 윌라에게로 거리를 좁혀간다. 그 사이 밥은 나이가 50줄에 접어든 데다 게으름과 방탕함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을 이끌고 단지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외로운 싸움에 나서게 된다. 잠시 후 리뷰 영상이 계속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꾸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리뷰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뷰 시작합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이 새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로 돌아왔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이름만으로 많은 팬들이나 평단을 들었다 놨다 하는 몇 안 되는 감독이죠. 저 역시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어땠냐고요? 종합적인 감상평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시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감탄과, 다른 하나는 이번 작품은 이전의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들과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첫 번째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이야기꾼으로서의 천재성에 관한 부분이니 훌륭하다라는 말로 대충 가름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죠. 두 번째, 즉 이전의 그의 영화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축약하여 말하자면 이전 영화들보다는 훨씬 대중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이끌어가는 서사가 There Will Be Blood나 마스터처럼 인물을 바닥 끝까지 파고드는 인물 중심이 아니라 사건을 따라가는 기승전결이 뚜렷한 사건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영화의 호흡, 즉 페이스가 빠르다는 것이 이 영화가 대중적 취향이라는 대표적인 이유이죠. 이러한 배경에는 이 작품이 그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시나리오를 그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포스트 모던 작가 토머스 핀천의 바인랜드 소설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를 첫 번째로 들 수 있습니다. 그가 토머스 핀천의 소설을 각색하여 만든 또 하나의 영화 인히어런트 바이스 역시 그의 기존의 영화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단, 인히어런트 바이스가 그의 다른 영화들에 비해 훨씬 난해하고 대중적이지 않았다면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그것의 반대, 즉 훨씬 대중적이라는 것이 인히어런트 바이스와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이번 영화에는 무려 자동차 추격신이 나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흥행 보증 스타가 참여했고, 이를 따라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대중적인 영화로 탄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번 이야기가 대중적이기에 흥행 스타와 자본이 참여했을 것이라는 역설 또한 말이 되죠. 사실 그동안 감독이나 작품들의 명성에 비해 폴 토마스 앤더슨의 기존 작품들이 흥행에서 대박을 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명작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마스터는 심지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원 애프터 어나더는 영화의 완성도와 박스오피스 흥행 간의 간극을 크게 좁힐 수 있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내용 면에서 보면 원 애프터 어나더는 그의 다른 영화와는 달리 시점이 현재입니다. 사실 그가 감독한 대부분의 영화에서 그의 사회나 종교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 시점이 과거이기에 어느 정도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뜨거운 현재의 정치적 이슈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애매하게 관점을 흐리거나 이쪽이 잘못했지만 저쪽도 잘못했다라는 식의 양비론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3분 동안에는 감독이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명확한 메시지가 있죠. 이 영화의 제목은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입니다. 이것을 직역하자면 한전투 이후의 또 다른 전투이지만 실제로 관용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전투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전투일까요? 이 영화에서 다루는 배틀은 현실이라는 가면을 쓴 부조리와 이상 또는 너와 나를 가르는 사람들과 우리를 말하는 사람들 간의 싸움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인 스티브는 너와 나를 가르는 사람들의, 그리고 현대판 히피인 밥과 인권운동을 하는 서지오는 우리를 말하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스티브는 성공하지 못한 현대 버전의 히틀러로 보입니다. 현대 미국을 살고 있는 히틀러 워너비 중 한 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성껏 다듬는 그의 머리 모양을 보면 그의 정체성이 히틀러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힘을 추종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하지만 그는 강해 보이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스꽝스럽고 찌질해 보이죠. 영화에서 스티븐의 부대가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듯 윌라를 찾기 위해 기관총을 들고 고등학교를 쳐들어가는 장면은 여러모로 씁쓸하고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특히 저에게는 한국인으로서 모욕감을 느끼게 했던 얼마 전의 사건이 떠오르기도 하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민자와 관련된 여러 뉴스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그려지는 모습이 실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공포감마저 느껴지는 부분이죠. 스티븐이 자신의 딸을 죽여가면서 되고 싶은 것은 지하 벙커에서 사냥복을 입고 꽝이 그려져 있는 벽화 앞에 모여 어린아이들이 할 법한 유치한 수신호와 구호를 내뱉는 멍청이들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그려지는 스티븐의 운명은 과거 나치들이 벌인 악행을 생각했을 때 커다란 블랙 코미디처럼 다가옵니다. 이 영화에는 코미디를 비롯한 액션 스릴러, 드라마 등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통해 폴 토마스 앤더슨은 그의 천재성이 드라마라는 장르에만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 그가 젊은 영재 감독에서 관록 있는 마스터, 즉 거장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틴 스콜세이지를 떠오르게 하더군요. 다른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들처럼 인물 중심의 영화가 아니기에 주요 캐릭터들로부터 깊은 울림까지 받지는 못했지만 한 명 한 명 관록 있는 캐스팅 라인업이기에 전혀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언 펜은 타고난 인종적 우월감 빼고는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찌질한 캐릭터를 훌륭히 그려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사회 부적응자이지만 부성과 온기가 느껴지는 캐릭터를 완성시켰습니다. 특히 그의 몸을 사리지 않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는 색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중반에 밥, 즉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프렌치 75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할 때에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암구호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약과 술에 쩔은 그는 What time is it? 이라는 문어에 대한 답어를 기억해내지 못해 생고생을 합니다. 기억하지 못해 쩔쩔매고 상대방에게 유도리 없는 꽉 막힌 녀석이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코믹한 장면이지만 What time is it에서 타임의 의미를 시간에서 시대로 바꾸면 사뭇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질문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로 바뀌는데 이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극중의 밥뿐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종차별이 벌건대낮에 버젓이 이루어지고 세태풍자를 하는 쇼 호스트들이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잘려나가고 곳곳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총격사건이 발생하며 여성의 참정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헛소리가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2025년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One battle after another. 2025년 아노라에 이어 터무니없이 미리 예상해보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아카데미 수상 결과. 먼저 작년에 이어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미를 위한 저의 뇌피셜에 근거한 예상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수상 가능성 있는 부문은 최고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등 3개 부문입니다. 먼저 부고니아, 햄릿 등의 쟁쟁한 경쟁작들이 줄줄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무모한 예상이긴 하지만 휴머니즘을 담은 스토리를 선호하는 아카데미의 성향과 미국의 현 시대를 반영하는 영화의 스토리를 봤을 때 최고작품상과 감독상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고니아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운이 좋으면 각색상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욕심을 내면 음향상까지 4개 부문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F1 더 무비가 너무 강력해서 수상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제 멋대로 예상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아카데미상 수상 결과였습니다. 일단 제 예상이 운 좋게 맞으면 좋겠지만 동시에 2025년 후반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깜짝 놀랄만한 작품이 나오면 그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